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문화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오늘은 다문화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와 미디어 리터러시인데요.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는 우리 일상에 굉장히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문화 사회에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또 존중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어떤 감수성, 그리고 공공성, 공동체성, 이런 책임성을 지닌 미디어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문화와 또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 또 개념과 역사적인 변천 과정, 어떤 또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날 우리는 이 디지털 미디어가 일상화된 사회에 살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검색,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관계 형성,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한 여가 소비 등 이 미디어는 우리 일상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히 정보를 사용하는 기술을 넘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또 생산하면서 사회적 참여로 이어지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지 이 미디어 사용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다문화 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감수성, 그리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지닌 미디어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함께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생산자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이 다문화 사회,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확장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역사적 발전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은 20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고요. 초기에는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와 같은 전통 미디어를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적 관점에서 시작되었으며 점차 비판적 관점의 교육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확산이 되면서 미디어 환경을 변화시키고 리터러시 개념을 재정립하도록 요구되었고요. 이제는 단순한 이 해독 능력을 넘어서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선택, 평가, 상호작용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특정 시대의 기술과 매체 환경, 그리고 사회, 문화, 교육적 맥락과 맞물리면서 이 지속적으로 재정의되고 확장되어 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미디어 수용 기술로 출발했던 이 개념은 이제는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인 생산, 시민 참여, 문화 감수성, 그리고 디지털 윤리를 아우르는 복합적 역량 체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진화해 왔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보고 각 시기별 핵심적 담론과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19세기 후반 1950년대입니다. 이때는 문자 중심 리터러시에서 미디어 비판 교육의 태동까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터러시는 원래 문자를 해독하고 쓰는 능력, 즉 문해력, 리터러시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국가 차원의 의무 교육이 확대되던 근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시민 능력으로 간주되었고, 특히 인쇄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쇄 매체 중심의 정보 습득 능력이 핵심이었습니다. 교육에서는 이 리터러시가 독해력과 문법 중심의 국어 교육, 교과서 읽기 등 문자 해석 능력 중심의 기초 교육에 머물렀지만 20세기에 접어들면서는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이런 시청각 매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기존의 이 문해력만으로는 사회 현실과 복잡한 메시지를 해석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이제 판단하게 되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광고나 선전, 프로파간다 같은 미디어의 조작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매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교육은 여전히 방어적 태도에 조금 초점을 두고 있고, 대중매체가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왜곡, 중독 가치, 훼손 등에 대한 도덕적 경계와 경고에 머물렀습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는 비판적 미디어 교육의 태동과 문화 연구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판적 교육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여러 나라에서 미디어를 교육적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들이 등장하였는데, 특히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미디어 교육이 제도권에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중요한 이론적 전환점은 영국의 문화연구의 역량인데, 스튜어트 홀이랑 에어먼드 윌리엄스 등이 이끄는 버밍엄 학파들이 이 미디어 텍스트들을 단순히 메시지 전달 수단이 아니라 권력과 이데올로기, 사회적 맥락이 얽혀있는 어떤 문화산물로 해석함으로써 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디어가 현실을 구성하는, 또 수용자는 단순한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해석 주체라는 관점이 이 교육 현장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제공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 수용자가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어떤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인데요. 1990년대는 다중 리터러시와 능동적 수용자의 개념이 확장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보통신기술 IT의 발전과 함께 리터러시의 개념도 함께 다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종종 이제 다중 리터러시 또는 뉴 리터러시의 시기로 불리면서 기존의 문자 중심 리터러시가 더 이상 현대 사회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매체 형식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새로운 리터러시 개념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디자인, 이런 개념을 통해서 수용자는 단지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고 생산하는 주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문화 다양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확장시켰으며, 특히 젠더나 계급, 그 다음에 인종, 지역성 등 다층적 문화 배경을 고려한 리터러시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이나 표현 역량, 디지털 정보 탐색 능력도 점차 중요한 교육 목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0년대에서 2010년대입니다. 이때는 디지털 전환과 참여형 리터러시가 부상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스마트폰의 보급, 소셜 미디어의 확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그죠? 네, 이런 유튜브나 그죠? 미디어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기존의 일방향적인 미디어 소비자가 아닌 쌍방향적인 참여자로서의 시민 개념이 강조되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판적 수용 능력뿐만 아니라 참여, 협업, 생산, 윤리, 네트워크 소통 능력까지 아우르게 되었습니다. 헨리 제킨스는 대표적으로 참여 문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 리터러시 교육이 단순한 메시지 분석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만의 컨텐츠를 생산하고 집단 지성을 기반으로 협업하며 사회적 담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읽기에서 쓰기, 더 나아가 공유와 참여로 확장되면서 블로그 글쓰기, 영상 편집, 댓글 토론, 온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실천적 활동을 리터러시의 핵심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디지털 시민성, 정보 윤리, 사이버 소통은 이 시기에 교육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대 이후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인공지능, 알고리즘, 다문화 감수성의 융합 리터러시 시대입니다. 최근에 미디어 환경은 더욱 복합적이고 비가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정보를 자동 추천하고 인공지능이 뉴스 기사를 생성하면서 딥페이크나 증강현실과 같은 기술이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술적 이해를 넘어 데이터 기반 미디어의 작동 원리나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보호,
자동화 윤리적 쟁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사회에서 미디어는 다양한 인종, 민족, 젠더, 성적 지향, 장애, 지역 정체성을 재현하거나 배제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대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문화적인 감수성, 사회 정의, 인권 중심의 리터러시로 다시 진화하고 있으며 다문화 교육과의 융합적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육 흐름으로는 이 비판적 디지털 시민 교육, AR 리터러시, 다문화 미디어 리터러시 등이 있으며 이는 21세기 복합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일반적으로 접근, 분석, 평가, 생산, 참여라는 이 5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접근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물리적 조건을 포함하고 분석은 메시지의 형식과 내용, 목적과 수용자 등을 비판적으로 해석한 능력입니다. 평가는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며 생산은 자신의 메시지를 구성하여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소통에 참여하는 시민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 연결되면서 통합적으로 작용할 때 개인의 미디어 역량은 보다 심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단순한 매체의 활용 능력을 넘어서 비판적인 사고, 정보 판별, 윤리적 태도, 창의적인 생산, 문화적 감수성을 포괄하는 통합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다양한 학자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이론과 교육, 실천, 양 측면에서 강조되는 이 5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의 요소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접근은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와 정보에 물리적, 기술적, 인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기를 다루는 수준을 넘어서 어떤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적절한 경로로 그것을 탐색하는 전략적 역량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분석은 미디어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메시지를 담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나 상징, 이데올로기, 문화 코드의 관점에서 읽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스스로 던지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메시지는 누가 만들었는가? 어떤 가치나 관점이 반영되었고 무엇이 배제되었는가? 이 콘텐츠는 어떤 감정이나 행동을 유도하려 하는가? 이러한 분석 능력은 수용자의 비판적 사고와 시민적 판단력의 핵심이 될 수가 있겠죠. 평가의 요소입니다. 이 평가는 미디어 메시지의 정확성, 윤리성, 포용성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이 다문화 사회에서 차별적 표현이나 은폐된 편향을 인식하는 능력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생각, 가치, 경험,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을 해서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또 능력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참여형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이 콘텐츠 생산자이자 사회적 담론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말한 요소는 생산적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생산적 요소는 학생이 단지 창의적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자신과 타인의 문화 정체성을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를 창작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이는 미디어를 표현의 도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문화 간 교류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 배경 학생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거나
다문화 가족의 이야기를 인터뷰해서 다큐 형식의 영상으로 제작하는 수업은 자기 표현과 문화 간 소통이 통합된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문학적 자원을 단순히 소개하는 어떤 수준을 넘어서 공존, 나는 너희 선주민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연대, 해석의 다양한 어떤 다양성을 담은 콘텐츠 생산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참여입니다. 참여는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교육적으로 중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요소 중에 하나고요.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미디어를 통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하는 활동을 통해서 다문화 시민성을 실천할 수 있는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강조되는 가치는 상호 이해, 연대, 사회 정의, 표현의 윤리성인데요. 이러한 참여는 미디어 리터러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면서 개인이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공적 문제에 개입하면서 공동체 변화에 기여하려는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콘텐츠 소비자나 생산자를 넘어서 비판적이고 윤리적인 참여자로 기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속에서 이 어떤 문화적인 고정관념을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문화 상품 광고의 이국화적인 전략인데, 다문화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광고나 마케팅 콘텐츠는 특정 문화를 타자화하거나 이국적 어부제를 사용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패션 브랜드의 광고에서 전통 인도 사리를 입은 모델이 배경으로 이국적인 신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문화의 맥락이나 정체성을 존중하기보다는 표면적이고 굉장히 이제 소비지향적인 이미지로 재현한 어떤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K-팝 콘텐츠의 다문화적 수용과 문화 절취 논쟁인데요. 지금 이제 굉장히 세계화되고 글로벌 시대의 글로벌 현상은 K-팝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면서 다문화적 확산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이 이 팬들에게 한국 대중문화를 수용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일부 팬들은 한국의 아티스트가 아프리카계 문화, 예를 들면 드레드락이나 힙합, 블랙뮤직 이러한 무비판적으로 차용했다고 지적하면서 문화 절취 논란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는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다문화적인 맥락에서의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문화교류와 문화 절취의 경계에 대한 어떤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리터러시를 적용하는 어떤 질문의 예시로는 어떤 문화가 차용되었으면서 그 출처와 의미는 고려되었는가, 그리고 콘텐츠 생산자가 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하는 노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문화교류와 문화 절취의 경계는 어디인가, 문화요소 차용에 있어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이 이루어졌는가, 자,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다문화 청소년 표현활동과 자기 정체성 형성입니다. 이주배형 청소년이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표현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UCC나 또 블로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베트남 출신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차별, 언어 문제, 가족 이야기 등을 어떤 다큐 형식으로 제작한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래 청소년들과 또 성인들에게 굉장히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낸 바가 있는데, 이는 이 리터러시가 단순히 소비를 넘어서 어떤 그 청소년이 이제 이 한국에서 살아가야 할 어떤 또 다른 정체성이 이제 생성된 거에 대한 어떤 표현과 저항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다문화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적 접근으로 비판적 읽기에서 창의적 표현으로는 어떻게 좀 발전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어 탐색과 이해입니다. 이 다양한 미디어의 유형과 형식을 접하고 그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는 단계인데, 학생들은 뉴스나 광고, SNS, 또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 텍스트를 접하고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 숨겨진 가치관, 그 다음에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창의적 재구성과 표현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로 미디어를 창작하고 공유하는 단계인데 학생들은 다문화적 가치를 담은 포스터나 영상, 카드 뉴스 등을 직접 제작하면서 표현 능력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미디어를 통해 사회 변화에 참여하는 단계로 지역사회 다문화 이슈에 관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또 학교 내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미디어 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나 경험한 다른 문화에 대한 이야기하는 문화 포스터 만들기를 공유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디어가 보여주는 다양한 문화 이미지와 실제 경험을 비교하면서 토론한다고 합니다. 이주 배경 아동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초등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학생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됐어요. 인구가 굉장히 인원이 많이 늘어져서 이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이 다문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수용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초등학교에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아이들이 또 굉장히 자주 접한 어떤 광고나 이러한 것들을 다른 나라 문화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분석하고 또 공정한 광고를 직접 그림이나 또 역할극 또 움직임을 표현하는 그러한 수업으로 또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성인 학습자는 다문화 미디어 비평 워크숍이나 다문화 가정 미디어를 제작하는 지원을 한다거나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에 참가한다거나 뭐 UCC 제작하기라든가 지금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는 다문화 문화 다양성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UCC 제작을 매 학기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한 4, 5분 정도의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함께 UCC를 만드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UCC를 한번 좀 보고 싶으면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작품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이제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를 열어가야 하나 이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디지털 격차와 접근성이 문제가 이제 해소되어야 되고 교사와 교육자의 다문화 감수성 및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이 좀 더 되어야 되죠. 그리고 교육과정 내에서 체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통합되어야 되면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 AI나 메타버스 이러한 교육 내용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문화 감수성과 미디어 리터러시 융합적 교육 모델이 발전해야 되고 디지털 시민성 교육으로서의 리터러시 교육이 확대되면서 참여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중심의 교육 방법론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기반 평생학습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확산되면서 시민 학습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중년 성인들 이게 뭐 휴대폰 잘 만지는 것, SNS 이렇게 하기가 힘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평생학습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현장에서 학습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 미디어를 또 제작하기도 하고 또 뭐 비판하면서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다문화 사회에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서 미디어 시민성을 위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라든지 문화적인 감수성, 표현과 참여, 문화 간의 대화, 그 다음에 디지털 공동체의 이 요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성을 위해서는 미디어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문화적 재편의 평양성을 인식하는 능력은 다문화 사회의 시민에게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또한 또 미디어 리터러시의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적 감수성을 여러한 어떤 교육 장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공적 담론에 참여하는 그러한 능력은 표현과 참여로서의 민주적 시민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책임감 있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또 이 디지털 시민성은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